오늘은요, 매치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의 의미는요, 열번호 또는 행번호를 알려주는 함수,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요, 열번호와 행번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요, 이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찍었습니다. 지금요, 이 범위 제가 파란색으로 좀 해놓을게요. 이 범위, 노란색으로 해놓을게요. 이 노란색에서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범위에서 얘는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에서는 두 번째에 있는 거 맞습니까? 바로 이런 게 바로 두 번째 행번호가 2라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죠. 열번호가 3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열번호와 행번호인 겁니다. 엑셀에서요. 엑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행번호와 열번호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래 한글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엑셀은 정확하게 열번호와 행번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번호와 행번호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리고요, 열번호와 행번호를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당연히 함수가 뭐겠습니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열번호 위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해주면은 이 출퇴근용 이런 거를 뽑아주는 함수죠. 바로 인덱스 안에 매치가 잘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일단 단독으로 매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match 괄호 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비5가 하고요. 쭉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이 범위에서 데이비5가 이 빨간 범위 안에서 그리고 옵션 타입은 정확히 일치 똑같은 거를 찾아라. 바로 닫고 엔터 했습니다. 두 번째 맞죠? 데이비5는 이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필드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방금 행번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열번호는요, 예를 들어서, 자, match, 지금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0. 일단 옵션은 0을 하고요. 엔터 했습니다. 두 번째 맞죠? 종류는 두 번째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류는 몇 번째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출시 1을 했어요. 출시 1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출시 1만 바꿨죠. 엔터 해봤습니다. 4죠. 여기 출시 1이 있죠? 맞죠? 퓨마 5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이요. 지금 인덱스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보세요. 루디아 3을 딱 클릭을 하니까 출시 1이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 3꼴로 바뀌었어요. 출시 1이 7월 11일 맞죠? 150만원 맞고요. 판매량 10개 맞죠? 그런데 데이비5로 바꾸니까 자동으로 3개가 다 바뀝니다. 285만원, 판매량 5개. 그렇죠. 1월 4일 출시일 1월 4일. 얘만 바꿔도 다 따라 바뀌네요. 자, 얘는요, 매치가 어떻게 알려주는 거냐면은, 이 범위에서 데이비5는 두 번째야 하고, 이 인덱스 함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한테. 지금 보세요. 인덱스 함수에 둘 다 매치가 써있어요. 바로 행번호는 매치 함수가 또 행번호를 알려주고요. 2라고 알려주죠. 자, 얘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자,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14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5가 여기에 있는 게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몇 번째냐? 이겁니다. 자, 요거는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2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두 번째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이 데이비5가 위에서 두 번째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다시 이 인덱스에서 이제 다른 매치로 갔어요. 이거는요, B15가 얘가 출시 1 얘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시 1은 여기서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보세요. 데이비5 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됐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얘가 맞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요. 가격 말고 할인율 해볼까요? 할인율. 자, 컨트롤 C를 해서요. 여기에 갖다 붙였습니다. 컨트롤 V. 바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서식이 달라서 그렇죠? 날짜를 일반으로 바꿨어요. 할인율 0.1. 데이빗은
10%가 0.1이죠. 뭐 퍼센테이지로 바꾸면은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0%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매량 되어 있죠? 만약에 판매량 말고 여기서 종류를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화물 운반용. 데이비슨 화물 운반용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골리앗3도 화물 운반용. 뭐 예를 들어서 퓨마5 스쿠터 이렇게 나오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매치는요. 인덱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vlookup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덱스와 vlookup은 엑셀의 꽃입니다. 가장 화려하면서 가장 멋진 함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급이나 중고급을 넘어갈 때 인덱스와 vlookup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도 너무 많이 쓰이고 이 매치를 알면요. 이 vlookup 함수나 인덱스 함수를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잘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함수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vlookup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vlookup을 하면서 vlookup은 따로 할 겁니다. vlookup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옵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은요. 이거였습니다. 매치가 이런 이 글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데이비5가 몇 번째냐 다 어디 위에서 했습니까? 글자입니다. 글자 텍스트에서 했어요. 텍스트에서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는 다 옵션을 뭘로 했어요? 0으로 했습니다. 0. 텍스트와 숫자 모두 해당. 숫자도 되고 텍스트도 되는데 텍스트는요. -1과 1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1과 1은요. 근사값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69.9는 어느 숫자에 가까워요? 70에 가까운 거 맞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글자 가는요. 어느 글자에 가까운 거예요? 근사값이라는 게 해당이 됩니까? 글자는요. 가깝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글자는. 그런데 숫자는요. -1, 1 이렇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0도 되고요. 0도 정확히 일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근사값. 자, 이 70을 가지고요. 옵션 -1과 1 그리고 0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 CH 자 하고요. 여기서 먼저 이 주체가 하고요. 자, 지금요 함수 마법사보다는 좀 더 이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 취업 안 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체가 이 70이 어느 범위에서 자, 이 범위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라고 나오죠? 70이 두 번째라고 나와요. 이상하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1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이상하게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죠? 오름차순. 이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무조건 1을 해야 돼요. 1을 했습니다. 확인, 보세요. 잘 나오죠? 지금요, 제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규칙 없음해놨죠? 자, 만약에 이 범위를요, 다시 한 번 더. 자, -1을 했을 때는요, -1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어느 범위를 해야 되냐면은 이 내림차순 이 범위를 해줘야 돼요. 자, 6 맞죠? 6이죠. 6 잘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범위를 이렇게 규칙이 없는 이런 범위를 해줬어요. 1이라고 나와요. 확인했어요. 70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맞습니까? 아니죠. 완전 얼렁뚱땅한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근사값을 쓸 때에는 0은 상관없어요. 0은 상관없어요. 0은 MATCH 0은 정말 쉽습니다. 72 쉼표하고요. 뭐 이 범위에서 하고 쉼표하고 0을 했어요. 엔터 했어요. 왜 에러가 나는 겁니까? 70은 여기에 없죠? 만약에 저기다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70으로 바꿔볼게요. 바로 6 나오잖아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방금 에러가 뜬 거였거든요. 다시 되돌리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범위가 이게 규칙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사값일 때는 컴퓨터가 잘 알아듣게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 돼야 돼요. -1일 때는요. 무조건 범위가 내림차순이 되어야 됩니다. 내림차순 있죠. -1일 때는. 그리고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줍니다. -1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ATCH 괄호 열고요. 72 쉼표를 하고 이 범위를 내림차순을 했죠. 무조건 옵션은 -1을 해줘야 됩니다. 0을 안 할 거면
자, 근사값 찾아라. 70에 가장 가까운 값은 여기서 어느 겁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70에 가장 가까운 값은 보세요. 얘 또는 얘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70은요, 지금요.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64와 70 사이에, 72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 했어요. 6이라고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2 찾아주죠. 가장 가까운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근사값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ATCH, 괄호 열고요. 자, 72. 이 범위에서 오름차순이죠. 옵션 1을 해야 됩니다. 닫고 엔터 했습니다. 2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64를 나와주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72. 이 범위를 찾아갈 때 보세요. 1일 때는요.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갑니다. 72는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끼고요.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70이랑 가까운 거 64죠. 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보세요. 이 두 개는 서로 반대죠. 마이너스 1과 1은요.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요. 얘도 반대죠. 작거나 같은 값. 얘는 크거나 같은 값. 일단요. 마이너스 1을요. 외우지 마시고요. 1을 외웁니다. 1. 자, 숫자로 이루어진 범위만 해당. 그거 당연한 거겠죠. 글자는 당연히 근사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범위가 오름차순, 그리고 작거나 같은 값만 찾아간다. 왜 제가 1번을 외우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Vlookup 함수에 갔을 때 0과 1이 있어요. 그 Vlookup은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1이라는 조건이요, Vlookup하고 매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치해서 이 조건을 기억해 놓으면은 나중에 Vlookup에서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을 외워 놓으면은 마이너스 1은 반대다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1을 정확하게 외워 놓고요. 마이너스 1은 1과 반대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치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옵션은요, 잘 안 쓰입니다. 실전에서는요. 거의 자격증 시험에서나 잘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시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요. 옵션을 공부해버리면은. 이 부분만 알아도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는 사실 충분합니다. 매치는 그냥 열번호 행번호 찾아주는 거다. 옵션은 무조건 0으로 하더라. 텍스트는 0으로 하더라.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위는 가로든 세로든 한 줄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는 MATCH 괄호 열고요. 만약에 이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누구나 봐도 이 종류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두 줄을 잡았죠.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종류가 하나, 둘,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번째인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하나, 둘, 두 번째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떠버립니다. 일단 0 해보고 엔터 해볼게요. 엔터 했어요. 보세요. 에러 뜨잖아요. 범위는 가로든 세로든 한 줄만 잡아야 된다. 이 범위 이렇게 밑으로 한 줄을 잡든지 세로로 한 줄을 잡든지 가로로 이렇게 한 줄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범위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